안녕하세요. 계좌 까고 얼굴 까고 투자하는 나스닥 장기 투자자 송 팀장입니다. 2월 한 달간은 이벤트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주간 증시 리포트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매 주말마다 발행하고요. 한 주간에 있었던 증시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3개에서 5가지 정도를 뽑아서 딥다이브 분석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900명 넘게 참여하고 계시고 한정 인원으로 무료로 배포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소식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슈퍼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을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일단 13F 보고서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걸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서 1억 달러, 그러니까 한 1,450억, 1,500억 정도 되죠. 요 정도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45일 이내에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년 4분기의 최종 기한이 2월 17일, 바로 어제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슈퍼 투자자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투자 기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뜻이냐면 블랙락처럼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자 이거는 사실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것밖에 의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약간 돈 많은 투자자들은 어디에 액티브하게 투자를 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려면 특정 기관 투자자들을 추려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총 82개의 투자 기관을 추렸고요. 그래서 이들의 포트폴리오 자산이 무려 1,400조 원에 달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투자자들인 거죠. 자, 바로 들어가서 슈퍼 투자자들의 보유 탑 10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2개의 투자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82개 투자자들 중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한 종목들을 리스트업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고요. 티커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구글이 2위, 4위에 있는데 이걸 합하면 1위입니다.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아마 40개 초반의 투자자가 나오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자가 보유한 1위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35개 투자자, 아마존이 31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리스트에서 보시면 비자라던가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종목도 있지만 맥세븐 빅테크 기업 중에 총 5개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빠진 거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만 빠져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거의 여기서 배제돼 있어요. 맥세븐 순서로는 그래서 구글, 마소, 아마존, 메타, 애플 순이 되겠네요. 보유 투자자 숫자보다는 그들의 비중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탑 10은 뭐 비약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한 종목만 들고 있어도 카운트가 되는 반면에 이거는 전체 투자자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중에 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존이 2.5%로 1위처럼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2개의 티커가 있다 보니까 구글이 1위가 되고요. 그 다음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와 다르게 맥세븐만 봤을 때 보유수에서 비중으로 오니까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2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슈퍼 투자자들의 현재 비중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25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거쳐서 투자 내역, 매매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의 탑 10입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16개 투자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했고요. 11개 투자자가 아마존, 그리고 10개 투자자가 메타를 매수했습니다. 구글을 매수한 거는 이 티커 2개를 합치더라도 총 14개밖에 안 돼서 중복을 아마 제외하면 10개 초반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구글이 많이 밀리는 거죠. 거기다가 엔비디아를 매수한 거는 총 6개 투자자밖에 안 돼요. 테슬라는 여기 끼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가 계속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음은 25년 4분기에 매수 비중의 탑 1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수보다는 매수 비중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존이 0.4%로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2위와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구글이나 엔비디아와도 거의 4배 차이가 나요. 그나마 메타가 아마존의 한 절반 수준으로 비중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13F 보고서에서 가장 눈여겨볼 종목은 아마존이라는 거죠. 아마존 차트를 보면 25년 4분기가 10월에서 12월이니까 이때 매수가가 평균 한 230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한 매수 시점은 알 수 없으니까 평균값을 쓰지만 최저 213달러에서 254달러까지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201달러니까
슈퍼 투자자들이 4분기에 언제 샀더라도 지금보다는 물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까 이번 13F 보고서에서 아마존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먼저 빌 에크먼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은 1966년생이고요. 하버드대 학사 석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실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여기에 CEO로 있고요. 예전에 고단 파트너라고 하는 곳을 공동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 자산이 93억 달러예요. 환율 1,450원을 적용하면 자산이 14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그게 회사의 돈이 아니라 개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투자 스타일은 조금 특이한데 이렇게 많은 자금을 굴림에도 불구하고 소수 종목으로 운용을 해요. 한 10개 내외를 운영하고 있고요. 행동주의 투자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지금 베이비 버핏, 그 워렌 버핏의 베이비 버핏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투자 잘하냐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분의 17년 동안의 연 평균 수익률이 17%에 달합니다. 빌 에크먼의 25년 4분기 매매 내역을 보면 아마존과 메타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많이 줄였는데 구글을 엄청나게 많이 줄였죠. 한 86%, 87%이 정도 줄였고요. 아마존은 기존 대비 65%를 더 샀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5.6% 포인트가 늘어났어요. 최종 아마존의 비중은 14.3%에 달합니다. 총 빌 에크먼 포트폴리오 중에 3위예요. 그리고 메타도 신규로 매수를 했는데 한 번에 이제 11.4% 포트를 차지하게 됐으니까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거죠. 그래서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 아마존과 메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알파벳, 구글에 대해서는 거의 털다시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스 클라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왜냐면 가치 투자의 완전 대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은 책이 있는데 이분이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썼어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게 절판된 이후에 당시에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1000달러 이상의 거래가 되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인기 있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바우포스트라는 투자 그룹의 회장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산은 아까 비레커먼보다는 적은데 한 13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공교롭게 제2의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까 비레커먼은 베이비 버핏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특히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과 굉장히 투자 성향이 닮아 있거든요. 이분이 급격히 유명해진 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MBS 리스크를 예측을 해서 진짜 신들린 기술로 당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욕을 많이 들었는데 그 회사의 실적은 엄청나게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슈퍼 투자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스 클라만의 25년 4분기 매매 내역을 보면 이분의 투자 내역은 거의 8, 90%가 가치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존하고 알파벳이 눈에 띄죠. 여기도 아까 비레크만처럼 아마존을 매입하고 구글을 팔았어요. 근데 둘 다 많이 팔고 많이 샀어요. 아마존을 이번에 신규로 매수를 했는데 거의 10%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자기 포트폴리오의 10%가 갑자기 아마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글은 가지고 있던 거에서 한 40% 정도 팔아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사람이 가치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외신이나 뭐 트위터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세스 클라만이 아마존을 샀다는 것 자체도 이슈가 되는데 이분이 한 번에 이렇게 10% 가까이 샀다는 것도 엄청 큰 이벤트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워렌 버핏의 매매 내역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존을 매입을 한 대표적인 투자자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 둘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큰 특징적인 투자자 두 명만 말씀드린 거고요. 워렌 버핏의 매매 내역을 보면 아마존을 77%를 매각을 했어요. 이번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매 내역은 사실 워렌 버핏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매매한 내역이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한테 자기 포트폴리오를 넘겨주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간다는 관점에서 넘겨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투자 스타일과 맞지 않은 거는 아마 정리를 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존을 크게 매도를 한 걸로 보이고요. 물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0.6% 정도로 줄인 건데 사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용하는 규모가 400조가 넘어가니까 0.6%도 꽤 큰 비중입니다. 자, 지금 녹화를 하다가 그 자료를 하나 더 찾아서 급하게 하나 추가했는데 드러켄밀러 패밀리 오피스의 투자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년 4분기의 내역인데 여기도 아마존을 매입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가까이 매입을 했고요. 여기도 보면 한 221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드러켄밀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차기 연준 의장이 케빈 월시잖아요. 케빈 월시의 스승인 드러켄 밀러의 투자 내역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퍼 투자자의 내역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좀 특이하죠. 오리지널 버핏은 아마존을 파는데 차기 버핏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 세스 클라만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드러켄 밀러 같은 사람들은 아마존을 크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분들이 매매를 한 가격이 한 220에서 230달러 사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존의 가격이 201달러 정도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이분들보다 한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존을 분석하는 걸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